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1월 1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동생동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요경마 때 펄펄 날랐습니다. 펄펄 날는 바람에 나름 대승을 거뒀던 강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스포츠 월드컵에 대상경주가 있었죠. 자, 그야말로 신데렐라맨의 황금탑을 보기가 힘들었던 경주인데, 위닝 엔딩까지 그야말로 단통으로 쌍복 단통에 상복선까지 풀옵션으로 완벽한 적중을 이뤄냈던 강타입니다. 당시 상승식이 32.9배였고 복승식이 21배였습니다. 그리고 상복승식이 20.7배였기 때문에 싹쓸이 단통이 나오면서 자, 멋지게 대상경주 단통을 일궈냈던 강타입니다. 그거 하나로 완벽하게 이겼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일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스트롱필드, 자, 강력하게 노렸죠. 당시에 이제 인기마였던 3번 항룡비상과 10번 스마트에어를 자른 뒤에 대건이 스트롱필드 퀸크리켓 3마리를 갖고 강력하게 때려서 역시나 상승식이 20.9배, 복승식이 13.3배, 삼복승이 12.4배, 싹쓸이 적중을 하면서 딱 3마리를 갖고 하이라이트 승부처까지 곁다리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연속 적중이 중반에 나왔는데 또 일요 현장 승부처였습니다. 일요 현장 승부처였는데 일요제 6경주에서 6번 레디칸에 5번 쌈 넣고, 이거는 뭐 단통밖에 없다. 내일까지 뛰어도 단통밖에 없으니까 단통에 싹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자,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부산경차 3경주에서 이 11번 골드문과 6번 지붕스타, 또 5번이 백두 3마리를 갖고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일요제 1경주에서도 12번 송화강대 3번 큐피트파크, 자, 여기 9번 골드챔프 3마리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3마리를 삼복승까지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였습니다. 제주 경마에서도 중고배당 적중이 나왔는데 1번 자타고포를 놓고 남수문과 여기에 7번 영주신비를 노려가지고 복승식이 25.3배, 쌍승식이 28.1배, 삼복승이 138.1배를 적중을 시키면서 역시나 제주 경마도 강타가 최고라는 걸 멋지게 보여드렸고요.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이 매니뮤직의 환희의 순간을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 또 1경주에서는 월드 챔피언을 대가리를 놓고 첫 번째 승부처를 비카 패밀리와 또 호승 지벽이란 마필 2마리만 때려가지고 복승시 15.3배를 멋지게 부산 제1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단통 적중이 나왔는데 장타 성공의 금강민 요거밖에 없다. 무조건 내일까지 뛰어도 요거 단통이니까 요거까지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면서 지난주는 나름대로 알찬 적중으로 대승을 거뒀던 강타였습니다. 자, 이번주도 문제없이 토요경마 멋진 대승을 엮어드릴 수가 있겠고, 제주경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강타 역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기다려지는 토요경마예요. 뭔가 한번 새롭게 강력하게 때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경마는 출주수가 많아지면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놓고 때리는 마필은 10번 너너킹입니다. 410kg대의 작은 쪼랑말 수준의 체구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초반에 꾹 잡고 선입전개를 자초한 뒤 종반에 가서 가볍게 밀어주자 탄력이 제대로 나오는 모습, 전반적으로 체형은 작지만 주행 및 걸음이 우수해 데뷔전 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10번 너너키는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는 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럼 10번이 너너키를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자, 이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는 10만경주니까요. 요 정도로 하고요.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2경주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과도 없는 그런 편성인데, 일단은 10번 대천 포커스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천 포커스는 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의외로 기대에 부응하면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10번 대천 포커스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이 경주에서는 10번 대천 포커스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6번 K마운틴이라는 마필. 자, 하지영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초반 순발력이 무딘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반 순발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경주시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이기 때문에 선행형 열통이잖아요. 선행형 열통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직전 데뷔전에서는 주행검사 때보다 체중이 19kg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당일 체중만 좀 줄어든다면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어느 정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6번 K마운틴도 10번 대천 포커스와 더불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요제 이 경주에서는 10번 대천 포커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고, 자, 다코스로서는 6번 K마운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이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포에버킨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선행력은 무난한 모습이긴 한데 아주 빠른 선행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번 3경주의 특징은요, 아주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가 없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빠른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선행형 마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형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 이 포에버킨이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인 만큼 강력하게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가 있겠다. 문제는 주행검사 때보다 계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의 체중 관리, 체중 체크도 필수인 마필이다. 자, 당일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12번 포에버킨을 강력하게 노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한번 멋진 중매단 중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타의 자랑 제주경마입니다. 제주교차 1경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야, 이 마필은 이번에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한두가 있었는데, 여지없이 4착을 오면서 역시 안독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안독수도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 건데, 아니, 말을 잘 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 장난하고 열심히 타야지. 내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목장에서 일하는 선배들 따라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목장에서나 일을 하나? 옆에서 볼 텐데, 같은 제주도가 좁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잘렸던 기수들 있잖아. 뭐 박홍 기수나 김수환 기수나 이런 기수들 볼 텐데, 왜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하여튼 열심히 좀 타주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잘 탔어요. 그냥 꾸준히 타기만 하면 자기 밥벌이는 할 텐데 왜 그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을 타는 건지 손을 타는 건지 하여튼 4번 한백전선 이번에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편성상으로 보면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고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사실 안 간 건 아닙니다.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게 이경주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덕수 기수에 대해서는.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선배된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이제 좀 말 좀 잘 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안덕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타야지만 조교사까지 해먹고 다 해먹을 거 아닙니까? 4번 한백전설.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는 가장 출중한 마필인 만큼 바로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배당판이 딱 열리자마자 없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 9번 시대 영웅인데 왜 이렇게 원효일이가 말을 타지? 이랬더니만 이상한 소문이 들리대요. 벌써.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장난질을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좀 들리잖아. 벌써. 좀 열심히 늦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좀 열심히 타주길 바래요. 그냥 장난은 이제 그만해라 이거지. 제 얘기는 뻔히 보이는 장난이야. 그러니까 핸디키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장님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장난질을 하면은 뒤에 뭔가가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말 갖고 승부가 안 되는 거거든. 기수들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잡아 빼는 거야. 잡아 뺄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될까요? 자, 어쨌든 이 9번 시대영웅은 이번 편성에선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놓고 때리는 마필은 당연히 4번 한백전선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것이 자, 제주교차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한번 제대로 맞춰보고 싶은 토요 4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 자,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꾸준한 전력 상승을 가져오는 마필을 세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에게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당연히 편성상으로 보면 8번 자질아리를 강하게 봐야 되는 편성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가 아주 슬로우로,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사실상 마필 자체가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더군다나 또 기막수 마방이 잘 나가는 마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를 꾸준하게 이렇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요 마필은 앞으로도 이제 성장 기대치를 이런 식으로만 꾸준히 발전을 해준다면 나름대로 한 2, 3군까지는 너권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1억 5천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먼 마필인데, 자, 이제서야 자기 본래의 능력을 서서히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8번 자질아리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은 기본이요 배당은 옵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적중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배당은 옵션인 자, 토요제 4경주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요번 제주교차 2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995까지도 기대를 하는 그런 강력한 UCC 고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UCC 고배당 준메인 승부처 쭉 보니까요 이 근간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4번 원당봉도 훈련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박병진 마방에서
4번 원당봉으로 승부를 할지, 이태용 마방에서 이마필로 승부를 할지, 아니면 10번 제일항초로 승부를 할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번 원당봉은 이번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반대로 10번 제일항초는 원래 이렇게 훈련량이 많지가 않은 마필이니까, 재욱이를 태어났다는 얘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0번 제일항초가 승부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고 4번 원당봉은 이번 경기에 대비한 준비 상태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당연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4번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전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베스트라고 보고 싶지가 않고 오히려 자 이번 경시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하나를 추천을 드린다면 9번 특등대본하는 마필입니다. 선행 일변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를 했다고 봅니다. 선입도 된다고 보고 또 홍거리가 탔으면 잡고 탈 거예요. 잡고 타면 선입 체적 전개를 펼치면서 백호신천이나 그동안의 선행말을 탔을 때 이 김홍건 기수의 특징은 선행을 잘 안 나가더라고. 선행을 안 나가고 또 선행만을 타더라도 선행으로 잘 끌고 가진 않아. 그러니까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하면서 약간은 뭐 일본 기승 스타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쿠야스나 또 이런 옛날에 우치다 같은 기수들도 보면 선행만을 잘 안 타. 그냥 선행만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김홍건 기수가 바로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9번 특등대부로 선행을 자초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도초관이라든지 5번 새벽행진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앞에다 두고 차분하게 따라갈 전개를 펼칠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2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착으로 왔던 제1항초도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고 반대로 이 9번 특등대부도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오히려 이번 교시 또 한 번 승부를 한다면 좋은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제주경마는 이런 얘기가 있죠. 마방이 적기 때문에 연투를 1군에선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 말이 적용이 될지 한번 여러분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비행 승부처 제주기차 이경주 자 9구까지도 노리는 작심 배당 노림수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5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편성상으로 봤을 때 10번도 굉장히 좋고 또 안쪽 게이트에 있는 4번 노야 레이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편성상으로 보면 4번 이 노야 레이버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편성에선 4번 노야 레이버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단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7번 크라운 미보스, 또 12번 픽스타임, 또 12번 톱3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거리가 1000m에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지금 등짝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선행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물론 7번 크라운 미보스 같은 마필들은 사실상 이 잠재력이 굉장히 우수의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7번 크라운 미보스 같은 마필들은 팔리든 안 팔리든 배팅권에 가져가보고 싶은 마필인데 다소나마 인기권이 밀리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4번 노야 레이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한번 조심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은 보편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4번 노야 레이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꼭 3법선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뭐 픽스타임 같은 마필 승부를 하겠죠. 또 크라운 미보스 같은 마필도 승부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12번 픽스타임인데 1억 원짜리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도입가, 그러니까 이 수익가가 1억 원이면 통관료까지 내면 한 1억 5천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2번 픽스타임 같은 마필은 갈 길이 머니까 장난하기보다는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농업일이날 기념 특별경주 한라마 1등급 제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제가 유일하게 제주경마 성적이 지난달에 안 좋았을 때가 이 말량이 입상했을 때, 요때 성적이 안 좋았고 그 이전까지는 방방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보니까 한 주 정도를 못하고 3주 정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달을 늘 잘하고 또 일주일에서 3일 내내 승리를 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전문가를 욕하기 전에 머리가 영리해져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게, 경마는 제 팬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래, 이걸 또 보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그게 아니야. 일단 입상하는 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날은 훈련 상태가 좋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날이 많고, 또 어떤 날은 그야말로 능력대로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날은 그야말로 정보대로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완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딱 그 잘하는 패턴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배팅을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그냥 자기와 맞지도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배팅을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그런 거를 머릿속에다 염두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편성상 기본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말리안도 좀 팔릴 것 같고, 또 3번 와센상담도 팔릴 것 같고, 또 여러가지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에 비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2착을 차지했던 이 6번 유랑극단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용이 태어났네요. 제가 이 유랑극단이라는 마필을 예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풀어쓰기를 한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단서를 꼭 달았어요. 유랑극단이 입상을 하려면 파워풀한 기수나 A급이나 특급 기수들이 기승을 했을 때 보시라. 그 이유는 전 구간을 밀어야만 갈 수 있는 마필이고, 특히나 어느 정도 밀면서도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기수들이 기승을 했을 때 유랑극단은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부진 기술이 탔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바로 그 전용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정제를 펼치면서 막판에 올라왔었는데, 사실상 직전 경주 자체가 경주력이 소폭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당시에는 유랑극단이 제주특별 자치도지사배에서 펼칠 때 가장 능력상 극편성에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신촌돌체는 제가 이번에는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촌돌체에 유랑극단을 붙여가지고 제가 항구란을 시켜드린 게 엊그제 같습니다. 62.3배를 맞춰드렸어요. 제가 딱 3마리를 갖고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6번 유랑극단은 좋게 봅니다. 이유는 이재용이가 탔다는 것과 부주기 55kg예요. 그런데다 5세마입니다. 그런데다 선두권에서 3번 와신상당, 5번 견일불말, 7번 새벽캔살, 그 다음에 6번 유랑극단이 앞선을 형성하고 말리안까지도 앞선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맹인을 떨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뽑아본다면 저는 단연코 6번 유랑극단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 자체가 입상을 하려면 유랑극단과 같은 마필과 또 선입 측면에서 누가 또 일찍 올라올 것인지 또 내지는 또 무빙을 누가 할 것인지 극단적인 선행마와 극단적인 추임만은 이 편성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입도 되고 무빙도 되는 마필들 딱 3마리를 갖고 가고 싶은데 자, 그 중에서 추천만은 6번 유랑극단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중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도 강력하게 이제 제주 메인 승부처를 먹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토요경마 중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나름 충만감에 마피는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아주 뭐 큰 배당이 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바로 이 8번 불꽃왕자라는 마필입니다. 박윤규 조교사의 장점은 사실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마방을 휘어잡고 이렇게 싹 이렇게 휘어잡고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윤규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마방이고 성실한 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는 없지만 본인 자체가 열심히 하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갈고 닦고 또 말이 하나 들어오면 열심히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원을 떠나서 성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수 시절보다는 오히려 박윤규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조교사 시절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사실 엎히는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봐요. 마방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수가 등장해서 승부를 안 하는 경우도 내가 몇 번을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수를 믿고 기용을 해주다 보니까 마방에서 1군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시가 나잖아. 승부를 하겠다는 게 표시가 나는 마방이야. 8번이 불꽃왕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상태가 좋으니까 바로 그냥 문세영이를 기승을 시키면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런 만큼 8번 불꽃왕자라는 나는 걸출한 충박감, 즉 놓고 때리는 마필이 버티고 있는데 후착은 강타가 보는 경주에선 상당히 혼전이고 또 상당히 부진형 마필들이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배당의 가능성, 중배당 단통의 가능성이 높은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우리 축산물사랑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한원을 했던 그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네요. 바로 호세킹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의해서 주행 분량으로 발진 분량을 보이면서 출발 지정을 받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재검 시 모습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재검을 신영철 기수가 맞더니만 바로 이번 경주에서도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12번 호세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왜 이번 경주가 이제 시험장 승부처인데 왜 호세킹을 믿을 수가 있느냐? 호세킹은 사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물론 특별 경주도 포함이 됐지만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더군다나 이제 추후에 분량을 보이면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능력이고 여타 마필들 즉 3번 에이스 더블이나 6번 나우나우 같은 마필들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옹팡지게 끌어내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줬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갖고 있는 잠재력으로 놓고만 본다면 12번 호세킹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우리 축산물 사랑 특별경주에서도 12번 호세킹 요 마필은 일단 가전은 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은 어느 정도 압축이 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적축의 포인트를 두고서는 토요일 현장 승부처 자, 특별경주 한번 멋지게 적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도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우열이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 후착은 은근히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이 11번 컬러지 데인이라는 마필인데, 자, 그간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 모습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요 마필은 이제 김기배 교수의 자가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전히 훈련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한 번 더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1번 컬러즈 데이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마필이 이번 교시 이변이 가능하고 또 어떤 마필이 입상권 인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인데 3번 JS 군단이 좋잖아요. 어차피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바닥을 때려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뭐 직접 급하게 따른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고 또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마필 상태야만큼 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 3번이 JS 군단을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7번 삼정 파이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생바닥을 때리는 것 같은데 복병권 전적으로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리는 거로 봤을 때는 7번 삼정 파이터가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요거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토요일 9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번에 강타 출전을 하네요. 바로 이 1번 슈퍼블러드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일요 오전장 A급 최대 승부처로 가져가서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경주예요. 슈퍼블러드의 희망이 3번, 8번. 그래서 20.1배 단통으로 맞춰드리면서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드렸던 강타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고, 또 기억을 하신다고 해더라도 뭐 고마운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 보면은 일본 슈퍼블러드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편성상으로 보면 무조건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일본 슈퍼블러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유가 사실상 지난번에도 제가 보기엔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베스트는 아니었는데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또 선두권이 느리다 보니까 막판 추입으로 올라와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일본 슈퍼브로드는 더 보여줄 것이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했던 마필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공백에 따른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놈이라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했다면 급상승된 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도 일본 슈퍼브러드는 꼭 봐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 일본 슈퍼브러드가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슈퍼블러드는 가자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 역시도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10경주는 총 8두가 출전하는 아주 깔끔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 자체도 아주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경주인데 일단 뭐 배팅권의 축은 자 4번 인비액티브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레이스 자체는 뭐 빠르게 끌지 않고 차분하게 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인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서 사실상 4번 인비액티브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 선입편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난 만큼
더욱더 메리트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뭐 상대방으로서는 7번 이 캠퍼스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7번만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만에 하나 이번 경시에 배당말을 하나 찾는다면 저는 6번 매직킹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6번 매직킹이라는 마필도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2방 정도 때리면 그렇게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토요제 10일 경적으로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승부처는 바닥에다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누구를 축으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은근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7번 야호 선샤인입니다. 자, 어느새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50조의 기둥 마필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배 대상경주에 출전을 해서 거의 꼴찌를 하다시피 했는데 사실상 그 이전까지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지난번 경주가 또 공백기도 갖고 있었던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너무 강자와의 일전에서 못 뛰었다기보다는 가랭이가 좀 찢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그렇게 못 뛰었던 능력 자체도 자, 이번 2등급에서는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훈련 시 모습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다. 자, 패로 비추려면 이 마필을 끌고 오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7번 야호 선샤인의 강한 기대를 갖고 이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야호 선샤인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3두로 딱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적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현장 배팅 5만원짜리 VIP 클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11경주 같은 건 무조건 해요. 왜? 빠질 데가 없어. 빠질 때. 그러니까 7번 야호 선샤인이 100%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바닥에 3두만 가져가면 빠질 데가 없거든. 그러면 배당판을 보고 숫자 놀이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건 거의 안전빵이잖아요. 그냥 이런 경주는 뭐 그냥 서비스 경주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배당을 때릴 때도 있는 거고 또 저배당 단톡을 한 퍽에 다 집어넣을 때도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런 서비스 경주는 뭐 계산기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경주가 아니냐. 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토요제 12경주로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대한장군이 좋다 계속적으로 조겨줬고 또 이 마필을 관리바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엔 갑니다. 지난번까지는 이 마필이 좋지 않느냐고 조교 때도 좋고 마필도 너무 좋은데 이게 가지 않겠느냐고 어떤 후배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이번엔 아닌데 이번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차마 그 후배 전문가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요번엔 됩니다. 왜? 금강경주에서 사실 한 폭으로 엄청난 능력을 한번 뽑아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기온이가. 그 온팡지 능력을 끌어내는 바람에 그만큼 금강 두 번의 경주에서 상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왜 얘가 소폭 하강을 했으면서도 입상을 못했냐면 강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름 좋은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6차과 4차를 차지했던 마필이지 사실 3번 그 대한장군의 근가 행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드디어 이번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은 3번 대한장군입니다. 얘를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3경주도 조촐하게 이제 7두만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뭐 때리고 맞히는 선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1번 검탄입니다. 지난번에도 승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면 승부를 때리면서 또 한 번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자체도 출중하지만 또 계속적으로 진검승부를 띄우고 있고 또 이현정 기수와 근간 두 분의 경기에서 찰떡 궁합을 이루며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서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검탄은 피리페 땡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원으로서는 3번 체이싱 달라즈가 제일 낫죠. 기본적으로 훈련 상태도 좋았고 지난번에 조조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나름 안정권의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3번 체이싱 달라즈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뭐 13경기는 어쨌든 검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살펴봤는데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있고 비교적 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보다는 뭐 큰 배당은 아니래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요경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충성!